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최근에 와서 모든 부분이 전문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 심리와 뒷바라지 또한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기피했던 분야가 지금은 유망직종으로 변화되는 바람직한 현상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소위 영재들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면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시티타임즈 김종환의 초대석, 오늘은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클라리넷 연주자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지역 출신 김우현 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방학이라 귀국을 한 건가요? 네, 지금 잠깐 학교가 방학을 해서 잠깐 시간 짬 나는 대로 잠깐 쉬러 들어왔어요. 네. 올해 나이 22살인데 몇 살 때부터 어떤 계기로 음악을 시작을 하게 됐나요? 처음 이제 음악을 시작한 거는 7살 때 피아노를 처음 배웠고요. 네. 피아노를 처음 배우면서 되게 초등학교 때는 리코더 같은 그런 예. 음악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리코더 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어느 집안이든지 그 어렸을 때는 피아노 레슨부터 시키잖아요. 네, 예. 대부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김우영 군도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까? 아니면 리코더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본인이 악기를 다루면 왜 행복할 수도 있고 어린 나이지만 지겨울 수도 있고 그랬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었었어요? 이제 사실 피아노 같은 부분은 계속 앉아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린 나이에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리코더를 불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도 불 수 있고 되게 저한테는 되게 편안했어요. 연습이라기보다 이제 연주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전공으로 하고. 근데 피아노를 하다가 어떻게 클라리넷으로 바뀌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리코더를 좋아했고 음악을 되게 좋아했는데 네. 마침 이제 제가 피아노를 연습하면서 좀 살짝 지루해 할 때쯤에 이제 집에서 음악을 듣다가 베니 굿맨이라는 그 재즈 클라리니스트의 CD를 듣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음색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 표현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이 악기가 뭐냐, 제가 지금 이 악기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클라리넷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클라리넷을 불기 시작한 지는 몇 살 때였습니까? 클라리넷은 이제 10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초음력이 대단했네요. 그 연주곡을 듣고 이 악기가 어떤 악기냐고 부모님께 얘기할 정도면 그만큼 그 연주곡에 빠져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악기를 하다 보면 네. 피아노를 하다가 이제 클라리넷으로 바꾸고 이러다 보면 이거 잘못된 길이다, 아니면 이 길을 오길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이제 두 갈래의 어떤 그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그 자기만의 갈등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네. 클라리넷으로 바꾼 것, 클라리넷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나요? 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행복합니다. 예, 행복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행복한 그 이상이 없죠.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면 부산 MBC 콩쿠르고 금호영 아티스트에서 최연소로 입상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리넷을 시작한 지 7년이 7년에 된. 그렇군요. 네. 17살. 그러면 이제 이 MBC 부산 MBC 콩쿠르 같은 것은 국내에서 알아주는 콩쿠르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여기에 입상을 했을 때 정말로 날아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 그때 소감 지금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도전한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큰 콩쿠르였는데 네. 제가 이제 남들에게 조금 인정받을 수 있나라는 생각에 되게 보람차고 되게 기뻤어요. 되게 벅차고. 그래도 참 그 다행스러운 게 보통 이렇게 되면 우쭐을 하고 네. 자만을 가질 텐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실 이제 제가 처음으로 국제 콩쿠르를 준비하는 시기여서 네. 이제 그 콩쿠르에 대해 이제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한번 먼저 연주를 해볼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마침 또 잘 돼서 좀 더
좋은 준비를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국제 콩쿠르를 앞두고 이제 국내에서 유수의 콩쿠르에 한번 나가서 자신의 실력도 익힐 겸 또 경험도 쌓을 겸해서 갔는데 그게 입상이 된 거예요. 네, 한번 검증을 받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 보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뭐라고 그러죠? 아주 최연소 그 음악 영재들이 각종 콩쿠르에 나가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을 했던데. 뭐 사실 클라리넷에서는 많지 않아요, 사실. 어린 나이에 도전한다는 자체가. 예. 저 전부터 저 때 당시까지는. 하지만 뭐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 어린 영재들이 지금 굉장히 많았었고, 그렇죠. 그때 당시도 예. 유명한 사람도 많았었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대전 성촌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예원학교 수석 졸업, 네. 서울 예술고등학교 수석 졸업, 독일 콜른음대 수석 입학 이렇게 수석을 몰고 다녔어요. 네. 저 이력서를 보면. 그래서 물론 이제 성촌초등학교 졸업하고 예원학교 가서 네. 열심히 했으니까 수석 졸업을 했을 것이다. 뭐 고등학교도 뭐 그럼 또 열심히 해서 수석 졸업을 했다고 치자. 네. 그런데 이 콜른음대라든가 이 독일에 있는 음악대학이 만만한 대학들이 아닌데 여기에 수석 입학을 했다. 사실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이제 저희 독일에서 이제 이제 대학교 입시를 볼 때는 실기 시험, 이론, 음악 이론, 청음, 그리고 시창, 피아노 같은 거를 다 합쳐서 보는데요. 이제 저 같은 부분은 이제 실기 시험 부분에서 제가 뭐 만점을 받아서 네. 좋은 점수로 들어간 거고, 그 부분이 사실은 맞아요. 네. 그리고 예원학교나 서울예술고등학교도 지방학생이 가서 수석 졸업하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텐데 정말로 열심히 했나 봐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2011년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네. 바이마르, 우레카, 리벡, 쾰른음대 등 4개 음악대학에 이제 그 응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심사위원 만장일치 수석 입학 자격이 4개 대학에서 동시에 나왔다고 이제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럴 수도 있나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5월 대체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이제 입시가 시작이 되고 입시 시즌이에요, 그때가. 야, 예. 근데 이제 제가 4군데 학교를 원서를 지원해서 이제 다 하나하나 시험을 봤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다 4개 학교에 합격이 되어서. 그것도 수석 입학 자격으로. 네. 네. 참 그게 흔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앞서 열거한 뭐 바이마르나 우레카, 리벡 이거 다 쟁쟁한 음대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왜 쾰른 음대를 선택을 했는지. 이제 4개 학교에 다 이제 결과가 나온 뒤에 각 학교의 교수님들을 만나보고 각각의 교수님들과 다 레슨도 경험해보고 이제 많은 대화들을 나눴어요. 예.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배우고 있는 랄프 만로 교수님이랑 가장 잘 맞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이 학교를 다니기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분위기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걸 느꼈지만 네. 이제 그 대를 선택을 해서 거기 지금 이제 4학년까지 이제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중간에 이거 내가 그때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후회 같은 건 안 했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굉장히 교수님과 많은 것을 했고 제가 교수님 덕에 실력도 많이 향상이 되었고 네. 그리고 교수님과 공부하면서 지금 되게 많은 콩쿠르들을 입상하고 우승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때 선택을 참 잘했네요. 네. 후회도 안 하고.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때 당시 2011년이면 10대 때 이제 독일로 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보통 그 향수병이라는 것을 유학생들이 많이 앓는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항상 한국이야 그리워하고 이제 한국 음식이 가장 먹고 싶은데요. 가 예. 있으면. 한국에는 항상 돌아오고 싶어하고 이제 한국에서 많은 연주를 하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많이 없어서 한국에서는 많이 연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외국 유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예요? 뭐 음식도 그렇고 이제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는 언어적인 문제가 예. 랭귀지 스쿨 이렇게 다녔을 거고. 예. 그것이 가장 문제였고요. 네. 뭐 지금이야 음식 같은 네. 경우는 다 잘 맞고 하는데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재학 중에도 계속 그 각종 콩쿠르에 출전을 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콩쿠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뭐 우승도 했고 입상도 했고 뭐 그런 말씀 조금 전에 하셨는데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그 아티스트들과의 경쟁에서 어쨌든 이겨야지 인정을 받고 그러다 보면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는 그런 지름길이 올 텐데 나름대로 그런 뭐 거기에 이렇게 횟수가 많아질수록 노하우가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본인의 노하우라면 어떤 것이 될까요? 노하우라기보다는 이제 자주 콩쿠르를 계속 나가다 보면 정말 유명한 콩쿠르를 나가다 보면 계속 만나는 사람들 겹치고 심사위원들도 듣고 심사위원들도 뵀던 분들 다시 뵙게 되고 결국에는. 근데 사실 처음 이제 도전했을 때보다는 한번 봤던 공연이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긴장을 덜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콩쿠르에 나가면 처음 보는 피아니스트와 처음 보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를 해야 돼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처음 하는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센스를 조금 더 익혔다든지 그런 근데 경험이 많을수록 그런 네.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경험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 중에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구면이라는 거죠. 여러 번 나갈 수 있는. 네. 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김우현 군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구면일 거란 말이에요. 아, 저 친구 또 나왔구나. 그러면 지난번 연주 때는 이런 부분이 저 친구가 단점이었었는데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아직 걱정을 안 하는 게 사실 그분께서 저의 단점을 그 전 연주에서 느끼셨다면 제가 이제 다음 연주나 다음 콩쿠르 도전할 때는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모습으로 제가 참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도 좀 더 좋은 인상을 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 그러니까 지난번 미진했던 부분을 이번 연주에서 만회해서 더 좋은 곳으로 승화시키면 아,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러네요. 역설적으로 더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조건이 또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학가 있는 사람들은 고국이 그리워지고 부모님이 뵙고 싶고 그럴 때는 어떻게 풀 길이 없어서 더 연주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것이 플러스가 된다라는 조금 역설적인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우리 김우현 군 같은 그런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음악 연계들이 열심히 피아노도 치고 악기도 연주하고 이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이 돼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는 길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길만큼 어렵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음악 연계들에게 선배 입장에서 꼭 도움을 주고 싶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얘기가 된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뭐 사실 제가 정말 완벽한 위치에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아직 좀 더 많은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는 사람인데 하지만 이제 정말 무덤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더 노력을 할 거고 이제 항상 정말 도전하는 자세랑 노력하는 자세 정말 많은 것을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도전해서 배우는 경험과 그 모든 게 정말 저에게 정말 좋은 약이 되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최근에 일반에서도 이 악기, 색소폰이라든가 이런 악기 동호인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도 뭐 한 일주일 정도 안 불다 일이 있어서 자기 생업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좀 어색하다고 그럴 정도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끊임없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그대로 쭉 승승장구를 하면 참 좋을 텐데 네. 가다가 꼭 이렇게 어떤 고비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슬럼프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면 아주 뭐 어떤 심한 경우는 악기를 버리고 싶을 정도로 네. 자기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 어떤 고비 같은 그런 갈등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정말 큰 슬럼프가 왔었는데 이제 도전하는 콩쿠르도 다 잘 안 되고 예. 저의 실력에도 되게 의심이 들고 그때 당시 정말 2주 정도를 악기를 안 잡고 생활을 했어요. 예. 사실 더 오래 쉬고 싶었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큰 슬럼프였어요 그때. 예. 하지만 정말 그 슬럼프가 왔을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오랜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하고 오랜 시간을 연구한 끝에 슬럼프를 다시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의 그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냉정하게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김우현 군에게 그 슬럼프가 약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떤 면으로는 저에게 되게 좋은 약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한동안 좋은 일만 겪다가 나쁜 일을 겪으면서 저의 이제 다른 면도 다시 확인을 했고 제가 더 노력하면 더 잘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고 자 이제 그런 슬럼프를 자기에게 어떤 기회 제기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역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참 용해요. 부모 같은 입장에서 보면 참 그걸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로 이제 그 클라리넷의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어떤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되게 많은 이 질문을 받아봤는데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저는 정말 관객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대에서 그분들께 저희 그냥 음악을 전달해드리면 그분들은 그냥 그 음악을 받고 좋은 연주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분들과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음악을 전달해드리면 그분들도 저에게 그 좋은 인상을 다시 전해주시고 저에게 되게 많은 소통을 하고 싶어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잘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객분들. 제가 쇼적인 부분을 좀 더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분들도 이제 그 쇼에 좀 더 호응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좀 가까이에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연주자가 함께하는 그런 이제 소통의 연주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기교를 부렸을 때 관객이 바로 알고 박수를 쳐준다거나 또 호응을 해준다거나 그러면 연주자도 신바람 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우연한 기회에 피아노를 하다가 클라리넷으로 악기를 바꿔서 지금 현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김우현 군 만나봤습니다. 특히 그 음악 영재를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는 이 시간 상당히 귀 기울였을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 김우현 군이 나름대로의 슬럼프라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거기서 좌절하고 맴돌지 않고 자기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더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는 것에 큰 공감을 느끼면서 그러다 보면 정말로 김우현 군은
세계적인 클라리넷 아티스트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이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 많은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티타임즈 김종환의 표대석, 오늘은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클라리넷 연주자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지역 출신 김우현 군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